추운 밤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1981년 겨울, 한 남자가 5살짜리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지하철역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요. 아이가 있어요. 오늘 밤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낯선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비켜섰습니다. 남자는 아들을 안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남자는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도 닦지 않고. 그런데 이 남자의 품 안에서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 가드너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설계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버텼을까요? 집도 없고, 아내도 떠나고, 통장은 텅 비고, 5살 아이를 품에 안고 화장실 바닥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꿈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는 버텼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 아니라 무려 6달 동안. 오늘 저는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크리스가 가진 것은 딱 4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4가지는 여러분도 이미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본 적 있는 분들께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크리스 가드너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 계부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했어요. 어린 크리스는 그 장면을 방 구석에서 지켜보는 아이였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다른 거였어요. 이게 평생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감각.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대요. 너희들 꿈이 뭐니? 아이들은 저마다 대통령, 우주비행사, 야구선수를 외쳤는데 크리스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그게 전부였어요. 거창한 꿈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크리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크리스, 내 꿈은 누구도 빼앗지 못해.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내 거야. 폭력도, 가난도, 아버지의 부재도 머릿속만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계부는 어머니를 때릴 수 있었지만 크리스의 생각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어요. 집은 빼앗길 수 있어요. 돈도 빼앗길 수 있어요. 사람도 떠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크리스는 그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문장 하나가 크리스라는 사람의 바닥이 됐습니다. 나중에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그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크리스가 20이 넘었을 때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영화에서처럼 하얀 말을 탄 기병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훗날 이 깨달음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기병대는 오지 않는다. 더 캐벨리 에인트 커밍. 누군가 나를 구해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는 순간 비로소 자기 구원이 시작된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잔인한 말처럼 느껴졌어요. 차갑고 냉정한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곱씹을수록 이게 사실은 가장 따뜻한 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병대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기다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기병대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 당장 출발할 수 있습니다.
출발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허락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결정하면 내가 출발할 수 있다. 그 자각이 크리스를 바꿨습니다. 크리스는 해군 복무를 마치고 유료기기 영업사원이 됐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사는 삶이었어요. 결혼도 했고 아들 크리스 주니어도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삶이었어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 그런데 어느 날 주차장에서 그는 눈을 뗄 수 없는 빨간 페라리를 봤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크리스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남자를 흘끗 보고 지나쳤을 겁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겠죠. 하지만 크리스는 달랐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식 중개인이에요. 크리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대학교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크리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하고 맞아 떨어졌어요. 학벌이 없어도 된다. 배경이 없어도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냥 지나쳤다면, 그냥 부러워하다 잊었다면, 크리스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주목하는 것, 그리고 말을 거는 그 용기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크리스는 딘 위터 증권사 인턴십에 지원합니다. 경쟁자는 20명, 뽑히는 건 단 1명. 게다가 그 인턴십은 무급이었습니다. 6달 동안 월급이 없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무급 인턴십이란 사실 말이 안 되는 선택이죠. 그래도 크리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세가 밀렸습니다. 집주인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내는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크리스에게 남은 건 단 2가지였어요. 5살 아들 하나, 그리고 꿈 하나, 노숙자 쉼터, 지하철역 화장실, 교회 복도. 크리스와 아들은 매일 밤 잘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떤 날은 쉼터에 자리가 없어서 오후 5시부터 줄을 서야 했어요. 그러려면 인턴십을 일찍 끝내야 했습니다. 크리스는 동료들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고 점심도 거른 채 전화를 돌렸어요. 남들이 1시간에 해야 할 일을 30분 안에 끝냈습니다. 그래야 제 시간에 아들을 데리러 가서 쉼터 줄을 설 수 있었으니까요. 낮에는 양복을 차려입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은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오늘 점심시간에 노숙자 쉼터 앞에 줄을 서고 있었다는 사실을. 퇴근 후 아들을 데리러 가서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또 궁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멀쩡한 직장인, 속으로는 매 순간 버티는 인턴십 면접이 있던 날. 크리스는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전날 밤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거든요. 밀린 주차 위반 딱지 때문이었어요. 갈아입을 옷도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선 크리스를 면접관들이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작업복, 페인트 얼룩,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크리스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차림으로 면접장에 나타난 사람을 뽑으신다면 그 이유가 꽤 훌륭해야 하겠죠. 면접관들은 잠깐 침묵했다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뽑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히 재치 있는 한마디로 성공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가 그 순간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는 이미 잃을 게 없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존심을 지킬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은 압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이 그를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크리스는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인턴들이 하루에 전화를 50통 돌릴 때 크리스는 100통을 돌렸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아끼려고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아들을 재우고 교재를 펼쳤습니다. 자야 할 시간에 공부했어요. 피곤하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피곤했겠죠. 하지만 크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그건 피곤한 게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리스는 자신에게 계속 되물었습니다.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 버티는가?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들. 크리스 주니어. 크리스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크리스에게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쉼터로 향하는 길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없어? 크리스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잠깐 모험 중이야. 아빠가 반드시 집 만들어줄게.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 손을 다시 꼭 쥐었어요. 그 작은 손의 무게가 크리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크리스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쉽게 포기한다.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는 놀라울 만큼 강해진다. 그 아들이 내 이유였다. 그게 내 왜였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참는 데 한계가 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면 그 한계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걷는 크리스는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는 중요한 임원을 만나러 가는 택시 안에 있었습니다. 임원이 루빅스 큐브를 들고 끙끙대고 있었어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봐도 한 면도 제대로 못 맞추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해봐도 될까요? 잠시 망설이던 임원이 건네졌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크리스는 루빅스 큐브를 완성해서 돌려줬습니다. 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크리스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안에 이런 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다. 크리스가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스펙을 늘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앞의 문제를 침착하게 풀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가 크리스를 결정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루빅스 큐브 장면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인맥도 없었습니다. 학벌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멀끔한 수트도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절대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머릿속, 그가 알고 있는 것, 그가 생각하는 방식, 그가 문제를 푸는 능력, 환경이 전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직장도, 집도, 가족도, 자존심도.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절대로 빼앗지 못합니다. 크리스는 그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가끔 내가 가진 것에만 집중하다가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잃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학벌이 없다고, 인맥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딱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게는 뭐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게 맞다면 그럼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크리스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내 거야. 크리스는 그 말 그대로 살았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20명 중 단 한 명,
그 자리가 크리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크리스 가드너는 자신의 이름을 건 증권사를 설립합니다. 지하철 화장실에서 아들을 재웠던 그 남자가 월스트리트에 자신의 회사를 세운 겁니다. 지하철역 타일 바닥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의 이야기에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장면이 더 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보육원 담벼락에 누군가 낙서를 해놨습니다. happiness, 행복, 해피니스의 철자가 틀렸습니다. I가 Y로 바뀐 거예요. 크리스는 그 틀린 철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틀렸잖아. 고쳐야 하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낙서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행복은 원래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틀린 철자라도 그게 진짜라면 그게 행복이지.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이 된 이유입니다. 더 퍼수트 오브 해피니스. 틀린 철자. 그대로. 우리는 종종 행복을 도착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집을 사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면, 노후 자금이 모이면, 그때 행복해야지. 그런데 크리스는 말합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추구하는 행위 그 자체라고. 완성된 루빅스 큐브가 아니라 그것을 돌리는 손가락이 행복이라고. 지하철 화장실 타일 바닥에서 아들 손을 잡고 버티는 그 순간이 이미 행복이었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린 철자여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기병대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누군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바꿔줬으면 하고 바라는 곳이요. 남편이, 자식이, 회사가, 정부가,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곳이요. 크리스 가드너는 말합니다. 기병대는 오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좋은 소식이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직접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면접장에 들어서도 됩니다. 타일 바닥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가 지하철 화장실 바닥에서 결국 월스트리트까지 간 것처럼 출발점이 어디냐는 도착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의 왜는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서라면 인간은 놀라울 만큼 강해집니다. 크리스에게 그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요? 그 대답이 여러분의 기병대입니다. 외부에서 달려오는 기병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출발하는 기병대. 그 힘은 언제나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이 찡해지셨나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몇 번이나 책을 덮어야 했습니다. 너무 아프기도 했고 너무 부끄럽기도 했어요. 나는 크리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나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었나 하고. 크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가슴 사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 그 거리를 줄이는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조금 그 거리를 좁히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기다림을 멈추고 출발한다면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소중한 분께 한 번만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설 개연구소입니다.